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111주년 여성의 날입니다. 3월 8일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908년에 미국에서 이제 3월 8일에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인 것에서 출발한 건데요. 예. 이 결과로 1910년에 의료노동자연합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이제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을 해왔습니다. 1975년에 유엔이 이제 기념일 공식 지정 결정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러 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 열렸겠네요. 일단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제 120여 개 관련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주로 남녀 임금 격차, 고용 불안, 경력 단절 뭐 이런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 이런 것들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동단체들도 성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오후 3시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국 여성노조 등의 13개 단체가 조기 퇴근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기 퇴근 시위?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100대 64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여성들은 그러면 오후 3시부터는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걸 거부하겠다. 이런 취지의 시위였습니다. 오후 3시 되면 우린 퇴근해야 맞는다? 그렇죠. 우리나라 노동시장 성평등 개선 속도 매우 더디다. 이 국제기구 보고서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계 노동시장을 다룬 이제 일단은 그런 보고서이긴 한데요. 유엔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성평등을 향한 도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 27년간 남녀 간 고용률 차이는 2%밖에 감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나 간병 등의 과도한 가족 부양 부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 이외에 또 취업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임금에 있어서의 불평등 여전하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32개 주요 국가의 최신 소득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근로자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평균 23.8%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23.8%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남성 노동자는 4.7%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게 이제 합니다. 32개 나라 전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서 이제 중위소득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35.3%로 이 32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하하. 그리고 이 보고서 외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전략 연구라는 보고서를 낸 것도 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른바 유리천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ILO의 이제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하고 직장 내의 남성 중심 문화가 중첩적으로 이제 유리천장으로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책은 미미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노동시장 취업의 문제, 임금의 문제, 승진의 문제 여전히 남녀 격차가 크다. 이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아무래도 지난해부터의 미투 이것도 좀 새롭게 조명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제35회 한국 여성대회 기념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상을 이제 주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예.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의 문을 연 서지영 검사가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이제 받았다고 하고요.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를 알린 김지은 씨하고 문학계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최영미 시인 등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이른바 스쿨미트 관련 기자회견이 열려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의 어떤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또 열렸습니다. 네. 또 특이한 사례인데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일부 여성들이 뭐 탈연애 선언 이런 걸 하는 행사도 있었는데요. 탈연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연애관이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좀 피해를 안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원의 여성 억압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일 텐데요.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3월 8일 하루만 이런 문제 생각하지 말고 1년 내내 좀 성평등 사회를 지향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암흑의 베네수엘라입니다. 왜요? 이 현지 시간 7일 베네수엘라 전국 곳곳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전철이 멈춰서 사람들이 걸어서 퇴근을 하는 등의 좀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어허. 이 정전은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해서 전국 23개 주 중에 15개 주에서 발생을 했고 밤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정전 사태가 벌어졌죠? 일단 베네수엘라는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각종 필수품 부족하고 전력난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전은 특히 또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원인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정부 인사들은 미국과 반정부 세력의 음모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음모라는 거예요? 먼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정전은 미국의 지시로 이루어진 전력 전쟁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하하. 그리고 이제 호르헤 로드리게스 공보장관의 경우에는 극우 세력들이 배후에서 정전으로 지금 대혼돈을 일으키려고 한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루이스 모타 전력부 장관은 수력발전소가 반정부 세력의 공격을 당해서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근거가 있는 주장이냐 이것들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랑 미국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기자가 베네수엘라 군 당국에 체포됐다면서요? 베네수엘라에서 4년간 취재 활동을 해온 프리랜서 기자 코디 웨들이 현지 시간 6일에 5명의 베네수엘라군 방첩 요원들에게 연행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 사람은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면서 임시 대통령을 이제 자칭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관련 소식을 미국 지역 방송에 전한 바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방첩 요원들이 연행했다? 그렇죠. 그럼 간첩 혐의다인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지의 언론단체인 에스파에소 푸블리코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이 기자에게 반역죄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약 50명의 언론인이 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그중에 이제 독일 출신 기자 한 명의 경우에는 스파이 혐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석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 국무부는 마두로 정권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성명을 낸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또 추가 제재를 할 모양이던데요. 요즘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 마두로 정권의 불법 거래와 자금 조달을 돕는 금융기관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상태이고요.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77명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 실제로 지난 8일에 49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미국 비자가 취소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지금 이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앞서 정전 사례에서 듯이 결국 뭐 베네수엘라 국민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기가 또 대통령이다. 그렇죠. 미국은 후안 과이도 대통령 그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이 지난달 말에 외교부가 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 지금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까지는 참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